네, 문서유신 백승권입니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 드디어 이제 최종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씌워진 그런 편견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 과정을 통해서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죠. 노무현이가 말은 제법 잘하는데 진짜 정권 잡겠나? 염려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부산 상고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성공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도전했고, 그리고 또 장관도 하는 것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면 다 됩니다. 이번엔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해냅니다. 좋은 글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딱딱 frequently asked question, 빈번하게 물어볼 법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글들이 좋은 글입니다. 저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뭐가 되겠어? 저 사람 부사상고밖에 못 나왔잖아. 대학도 못 나왔잖아. 그 핸디캡을 오히려 자신의 유능함으로 사법시험, 변호사, 국회의원, 성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보가 없지 않냐? 계보가 없지 않냐? 계보 정치의 시대는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보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93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을 가시고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할 때 저는 전당대회 당당히 도전해서 최고위원회 선출됐고, 그리고 다음 당내 경선 또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저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계보를 거느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느냐. 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상대방의 질문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전제를 바꿈으로써 이 자신의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무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깨야 되는 겁니다. 전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대는 계보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중앙집권의 시대가 아니라 분권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로 간다. 이 지방화의 새로운 걸음을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많은 지방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함으로써 비록 계보는 아니라도, 비록 보스와 부하의 관계는 아니라도 정치적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에 손님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많이 왔습니다. 제 계보는 아니지만 정정당당한 원칙으로 정책을 앞세우고 옳은 일을 하면 동지는 모이게 돼 있어. 해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구합니다.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이 벌어집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에 이제 이 존 케리의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이 무명의 정치인이 올라서죠. 당시 이제 오바마는 일리노이주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케리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통해서 Yes we can, Yes we did, 이 두 마디로 무명의 정치인에서 일약 세계적 정치인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죠. 오바마가 혹시 노무현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4년 전에 벌써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면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무게가 없지 않냐? 무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머리를 좀 뻣뻣한 사람, 전두환 대통령처럼 머리를 이렇게 깎을 수는 없고, 저도 머리에 훅가시 좀 넣겠습니다. 넣고 목에 힘 좀 주고 배 좀 내밀고 힘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무게가 잡히겠어? 잡히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 가볍지 않느냐, 피하지 않고 전면에 내세우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 특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익사입니다. 열변을 토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음이 슬며시 배어나오게 하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바로 유머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유머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설 속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시골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도련님 대접받아 본 일 없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도 이제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좀 잘 차리고 그야말로 뻔때 좀 나게 살고 싶었습니다만, 어떻게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무료변론 해주고, 그 사람들 감옥 갔을 때 면회 댕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제가 감옥까지 한번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품위 있고 정말 근사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무게 잡히게 자신을 가꾸지 못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링컨 대통령,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연방 하원 의원 경력 딱 2년밖에 없고 11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놀다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양반이 삐찌를 잘못해가지고 항상 머리에 새집을 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항상 링컨을 비웃는 언론이 삐질 좀 하고 다녀라, 그리고 별명이 시골뜨기 대통령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세계 역사에 최고의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직 별로 세련되지 않고 별로 광나지 않고 별로 무게 안 잡히지만, 저도 이제 대통령 되면 링컨처럼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 전에가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본때 좀 나게 살고 싶었습니다만 품위 있게 그리고 무게 잡히게 자신을 가꾸지 못했습니다만 시골뜨기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세 가지 파트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을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이 높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시골뜨기고 그 다음에 못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링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긴 문장이지만 내용이 구획을 하고 있죠. 시골에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된 과정,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변로해주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링컨. 문장이 길긴 하지만 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용을 딱딱 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연설 좀 합시다. 연설 방해하는 박수는 사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의 외모에 무슨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의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은 부드럽고 가볍고 그리고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대통령상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여러분 가까이 새로운 서민의 시대를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공권력으로 강한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만듭니다. 이 카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만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카피라이터가 됐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의 내용들, 연설의 내용들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 이제 세 가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들.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카피입니다. 전체 글의 내용을 좋게 쓰는 것, 좋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촌철살인의 카피로 독자의 기억을 지배하는, 기억에 남는 카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과 갈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시기에 저는 그 분쟁의 현장에 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할 때, 의약분업 전 국민이 불안할 때 저는 현장에 나설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직접 임석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두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농민 대표들과 행정부처와 학자들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현장에 항상 가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갈등들을 해결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경주로 이렇게 방패장 부지를 선정하는 서천에 있는 장안공단,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한탄강댐 건설,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 시야호 등 정말 20-30년에 걸쳐있는 모든 해묵은 갈등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참여정부는 설거지정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제를 풀어낸 것만이 아니라 갈등 해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다들 이 문제를 손대면 정치적으로 불리기 때문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팔을 걷어붙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 뛰어들어서 해결한 겁니다. 시간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쁜데 1년 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해소와 조정을 직접 관장해야 국가의 전략기획 업무를 직접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총리에게 일임하고 대통령은 어떤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에너지를 쏟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권, 실제로 책임 총리제를 실행을 했었죠. 대선 출마
출사표에 밝혔던 많은 내용들을 실제로 집권기간 동안에 다 해냅니다. 결론적으로 3.1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이 연설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이 말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노무현이 만난 링컨, 노무현의 어떤 정치 철학과 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연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비결들, 그다음에 매력들, 전략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